자, 이어서 여당 쪽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근 2달 만에 정치쇼에 나와주셨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똥볼 찬 거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사건이 어찌됐든 지금 드러난 걸 전체적으로 보면 네. 고속도로 노선을 기존 노선에서 좀 합리적인 노선으로 바꾸는 과정에 그 일대에 김건희 여사 관련 자들의 그 땅이 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부정행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노선과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밝히고 아마 국민들 설득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것 없이 지금 무턱대고 이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민주당하고 국토부가요? 국토부의 경우에는 양쪽 다 뭔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아니 저는 양쪽 다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이 네. 그런 식으로 무조건 이제 새 노선에 대해서는 네. 문제가 있다라고 강력히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또 나름대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백지화 논란까지 나온 거죠. 앞서 김영준 의원 얘기 들어보면 김영준 의원의 주장은 애초에 국토부가 잘못된 해명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계속 뭔가 잘못된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그것은 실제 국토부의 주장이 네. 이 사실관계와 다른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뭐 저 중요한 내용이 그냥 말이 바뀌었다 또는 뭐 그쪽에 땅이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왕에 뭐 백지화 논란까지 제기가 되었으니 이제는 각 노선을 두고 뭐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교통량 평가도 해보고 그런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비용 문제이거든요. 예. 그 비용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제대로 국민들한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민주당이 무리한 의혹 제기다 이런 취지신 거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 의혹 제기하는 걸 잘 보면요. 예. 김건희 여사와 조금이라도 뭐 관련된 논란이 있으면 그냥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면서 일어나서 그래요? 무조건 공격을 하거든요. 이 사안도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다고 하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시킨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조응천 의원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을 썼다. 저와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하던데. 근데 과거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원주영 장관 입장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야당은 이미 이것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땅이고 예. 그곳에 특별히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노선을 만든 거라는 전제하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백지화 해주겠다. 예. 그리고 추후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 노선을 정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기왕이 이래 됐으니까 빨리빨리 국토부 해명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고 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고속도로 건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원 장관 얘기를 보면 네.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 없다 이렇게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잘못했는데요 라고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민주당이 사과할 일은 없죠. 그러나 그만큼 예. 이제 강력한 의지로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엉터리 이 주장을 하니까 그에 네. 대해서 사과하라 그런 입장이겠죠. 그럼 뭐 이거 재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노선 제시된 노선의 각자 장단점과 또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뭐 하나 합리적인 이제 그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노선은 분명히 그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요구는 강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되고 원 장관도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뭔가 탈출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탈출구는 뭐 있죠. 출구 전략. 네. 어떤 출구 전략이죠? 아니 국토부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제출하는 것이 탈출구이죠. 출구 수정안? 전략이죠. 그렇죠. 수정안이 아니고 네. 기존의 안에 대해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제시하고 예. 또 양평군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원장관의 백지화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저 용산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설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것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서 장관이 이런 그 백지화 선언을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그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뭐 보통의 관례이거든요. 보통의 관례다. 네. 예. 그러나 뭐 이번 일이 예.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국내 정치권 이야기, 정치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역이 TK시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PK 물갈이론, TK 물갈이론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홍준표 시장이 절대 우세 지역은 50% 이상 물갈이가 관례다 뭐 이렇게 발언까지 했었고 실제 내년 총선에서 TK 물갈이가 확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것은 솔직히 네. 저 개인적으로는 늘 반대해 왔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사실은 정권은 산실이고 네. 또 보수의 심장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지만 선거 때가 되면 아무나 꽂아도 당선된다는 그런 전jal에 계속적으로 그 국회의원들을 막 바꿔왔어요. 네. 그러면 후회원분이 뭐 정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줄 영웅 같은 분들이 온 것이 아니고 또 그저 그만한 분들이 오시고 해서 경북 지역은 지금 최다선 의원이 재선 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대구도 초선 의원들이 많이 진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역의 정치 지형이나 또는 중앙 정치 지형에서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역할을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평가가 지역 주민들한테 있거든요. 예. 현재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 게 주민들은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교체해달라 이런 요구가 실제로 또 있어요. 실제로는. 예. 네. 그런데 있는 반면에 실제 그런 그동안은 뭐 관례가 아니라 이제 대구 경북에 누구를 보내도 뭐 당선된다. 심지어 뭐 부지깽이를 보내도 당선된다는 식으로 그런 비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대구 경북에 다선 의원, 중진 의원도 점점 없어지고 네. 초선 또는 재선 의원으로 형성이 되니까 또 그 자체도 또 불만을 가져요. 뭐 이거 너무 경량급 아니냐, 존재감이 없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이 좀 굉장히 잘 됐어요. 잘 돼야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도 좋아진다고 봐요. 이런 측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갈이론이 TK 물갈이론이 항상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은 호남 물갈이론이 나오고 네. 이런 게 아무래도 민주당은 호남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K가 당선이 워낙 수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선된 다음에 의정활동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물이 고인다. 전투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물갈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죠. 그렇게 해서 소위 물갈이를 했는데 그러면 뭐 훌륭한 인재들이 와서 정치를 주도하면 좋은데 또 말씀하신 대로 고만고만하게 임기 4년이 지나가면 도대체 한 게 뭐 있느냐. 예. 존재감이 없다. 또 이런 비판을 실제로 받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좀 가야 되는데 너무 소위 TK 물갈이라는 것으로 공천 때가 되면 아비규환의 현장을 만들어 버린 거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최근에 만나신 적 있나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통화만 하고. 아, 통화만요? 예. 어떤 얘기 하던가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뭐 그런 언급은 없었는데요. 지역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소문이 강하게 돌고 있죠. 최경환 전 부총리 개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출마할 거로 보시나요? 저도 뭐 좀 뭐 비슷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출마할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뜻을 넌지시 내비치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해보지는 않았는데 지역에서 경산 지역에서는
출마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많죠. 자,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1번 국민의힘, 2번 친박신당, 3번 무소속. 어디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뭐 친박 신당이라는 건 실체가 전혀 없고 예. 앞으로도 뭐 그런 정당이 다시 태어날까 하는 것은 좀 저는 회의적이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느냐의 부분은 당에서 받아주는지 예. 또 정치적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제가 검토해서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TK 지역에서 아직까지 뭐 박근혜 전 왜냐하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무래도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런 질문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에서의 영향력은? 영향력이 있죠. 당연히. 아직도? 예.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정치에 개입을 해서 총선 과정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어떤 결정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할 거다 여부에 대해서는 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별로 그렇게 나서지는 않으실 걸로 예상이 되어요. 예. 그러면 결국 각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뭐 출마하고 또 당선되든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내년 총선에 여건이 된다면 출마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여건이 된다면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공천을 준다면 국민의힘에서 아니요, 이런 저는 뜻인가요? 뭐 제가 지금 당원권 정지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건이 되면 즉 네.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출마를 해서 그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방식으로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죠. 저는 또 아직까지 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에요. 아, 그렇죠. 최다 득표를 한 최고위원인데 지금 무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하. 그런데 여건이 되면 출마하고 싶다라고 한 것이 마치 무소속 출마라고 또 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르죠. 그럼 무소속 출마는 배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당장에 선거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 당 지도부에 뭐 한 사람인 제가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